그 한 번의 방송을 찍어놨을 때 가장 좋은 건 그 한 번의 방송비를 지불했을 때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쿠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인터뷰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쇼 라이브의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름은 채진이고 쇼호스트명은 리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은 판매하시는 것보다 네. 지금 쇼호스트로 지금 네. 활동하시는 거예요? 네네. 와, 대단하신데요? 아무래도 내 제품을 내가 홍보하는 게 가장 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쇼호스트가 재밌더라고요. 아니, 너무 얼굴도 예쁘시고 말씀도 잘하시니까 정말 직업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그 쇼호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네. 좀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쿠팡에서 쿠팡 라이브라는 게 있죠. 그래서 네네. 거기에서도 쇼호스트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그런 내용들 아주 듬뿍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마 쿠팡을 그 판매하시는 분들도 네. 쿠팡 라이브는 좀 생소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한번 쿠팡 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네이버 내쇼라는 많이 알고들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쿠팡은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쿠팡 라이브 유저가 굉장히 많아요. 오. 네. 저도 제가 네이버에서만 방송을 하다가 쿠팡 라이브로 넘어가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찐팬들도 은근히 많고, 그리고 요즘은 또 네이버보다는 쿠팡 쪽으로 많이 이동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쿠팡 자체에서도 라이브를 계속 띄워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계속 쿠팡도 제가 몇 년 전에 쿠팡 라이브 처음에 생겼을 때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속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네네.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네. 요새는 또 판이 바뀌었나 봐요. 네, 많이 바뀌었고, 오히려 이제 상세 페이지를 읽고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방송을 편안하게 보시다가 구매하시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누리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미지로 상세 페이지로 내가 설명을 듣는 것보다 사실상은 네. 실질적인 그런 그 상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네. 구매 전환이 확실히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댓글로도 이제 소통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궁금한 거를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아무래도 쿠팡 라이브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쿠팡에서 라이브를 지금 계속 그 밀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쿠팡 광고 이메일을 봐서도 요즘에 네. 라이브에 대한 그런 교육들도 쿠팡에서 많이, 그런 광고 메일이 네. 오잖아요. 그래서 왜 지금 쿠팡에서 판매자들이 라이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네이버 라이브랑 조금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네이버 라이브 같은 경우는 대형 브랜드들, 또 대기업, 그리고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시기는 정말 쉬운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방송을 했을 때도 훨씬 효과적인 플랫폼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직 성장을 못한 초보 판매이시거나 아니면 개인 판매자이신 분들은 쿠팡 라이브를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쿠팡 자체적으로 이미 들어가면 쿠팡 라이브라는 그 아이콘이 작게 떠요. 맞아요. 그렇게 뜨고 그 밑으로 상단을 내리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출을 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것을 검색을 해서 들어갔을 때 이미 많은 판매를 이루었던 제품들만 방송들도 띄워져 있는데 쿠팡은 무작위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AI가 걸러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방송한 것들도 계속해서 뜰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라이브를 하신 분들은 그 상품 네.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라이브 그 소개. 배지가, 네, 라이브 소개라는 배지가 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없는 그런 그 네. 상품들보다는 네. 조금 더 좀 눈에 돋보이는 맞아요. 그런 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상은 저희가 이제 광고를 노출을 하는 것과 네. 또 라이브를 통해서 하는 것과 이게 어떤 것이 이제 효과적이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라이브를 통해서도 사실상은 수수료가 지금 네. 더 붙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광고를 조금 해서 노출을 시키는 것과 네. 라이브를 하는 것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판매자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일 우리가 소진해야 되는 광고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울 때도 맞아요.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 그 금액을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판매자들이 계속해서 그 광고에 늪에 빠져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희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 방송했을 때 금액을 크게 지불하지 않아도 저희 같은 쇼호스트를 쓰더라도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된 선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한 번의 방송을 찍어놨을 때 가장 좋은 건
그 한 번의 방송비를 지불했을 때 다시 보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나는 한 번의 비용을 지불했는데도 내 상품은 계속해서 노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부수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라이브를 노출한다고 해서 사실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아닌 네. 그 라이브를 보고 구매한 맞아요. 것에만 네. 5%, 네, 거의. 5% 정도를 이제 떼어가는 거기 네. 때문에 어쨌든 노출은 계속해서 많은 곳에 시켜주고 그쵸. 쿠팡에서 밀고 있으니까 사실 네.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쿠팡은 라이브 커머스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 셀프 라이브도 있고 네. 직접적으로 쇼호스트한테 의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또 라이브 기획전 이렇게 네네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눈다고 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라이브를 혼자서 방송하실 때 판매자들이 아까 저처럼 제가 제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셀프 라이브라고 하는데요. 내 제품을 바로바로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같은 쇼호스트들한테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쿠팡 라이브라는 탭에 들어가시면요. 저희 같은 쇼호스트를 검색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협의를 하시면 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쇼호스트들이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기획해서 올려놓은 기획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식품을 잘하기 때문에 식품 방송을 이 정도의 수수료를 가지고 진행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써놓은 거를 보고 그분을 잘 검색을 하셔서 그분이 나와 맞는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분께 의뢰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기획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식품을 합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한 상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상품을 같이 소개하기도 하는 건가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좀 팁인데요. 저는 이제 보통 대표님들이 의뢰를 하시면 한 방송만 노출을 해주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금액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는 고정되어 있지만 저는 약간 묶어서 기획전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기획을 좀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벨트를 판다 하면 머리핀 이런 식으로 해서 봄맞이 아이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많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대표님들도 좋으신 게 내 제품이 한 제품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다양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라는 걸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네. 테마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기획전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맞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식품이냐 아니면은 뭐 잡화냐 이렇게 맞는 분들을 내가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좋겠네요. 수 있죠. 유리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쇼호스트들은 그냥 의뢰받은 방송만 사실은 해요. 근데 저는 다시 대표님한테 이제 여쭤보죠.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제품이 뭔지, 그리고 그 제품을 어떻게 매칭을 해서 내가 그거를 기획을 해서 만들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봐요. 아무래도 이제 네. 판매자의 네, 경험이 맞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네. 있게 만들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은 보통 그 쇼호스트들도 있고 네. 뭐 조명도 있고 다양한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준비물이 많으면 초보분들도 하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요? 초보자분들도 어디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핸드폰 하나면 방송을 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타의 장비가 있어서 방송을 켜는 것이 아니라 조명이 없어도 마이크가 없어도 처음에는 핸드폰 하나로만 방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이 갖춰진 환경에서 꼭 켜셔야 되기 때문에 실내든 실외든 어디든 상관없지만 인터넷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진짜 인터넷 환경, 빠른 환경 되게 중요한 것 네,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모드 맞아요. 모드로 해서 전화 안 오는 거 네네. 그거는 좀 챙겨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진행하실 때 요거 하나는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셀프 라이브를 하시더라도 쿠팡의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저희 쇼호스트들한테 진행을 하실 때에도 물건을 보내고 그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고 또 쿠팡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그 기간을 계산을 하셔서 방송 계획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상품을 올려서 라이브를 바로 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승인의 기간을 조금 거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바로 키실 수가 있어요. 새싹 등급의 그 3개월치의 그 정산 내용을 보고 바로 키실 수가 있는데 쿠팡은 조금 시스템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쿠팡이 조금 더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방지하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첨가돼야 되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식이라든지 아니면 수입해온 어떤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방송이 승인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일날 방송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꼼꼼하게 나의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확인을 잘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꿀팁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셀프 라이브 하기가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저도 라이브를 몇 번 해봤지만 사실상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말도 계속 해야 되지, 질문 오면 거기 답변도 네. 해야 되지,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경우는 식품은 또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대행할 수 있는 쇼호스트 분들께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판매자 입장에서 레버리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셀프 라이브 할 때 어려웠던 게 그런 멘트와 음. 내가 내 상품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뭐 말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 좀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상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노하우들이 있을까요? 근데 보통 이제 판매자 대표님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부분이 자꾸 제품의 스펙을 늘어놓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관심이 없는 내용인데 그쵸. 그거를 자꾸 풀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제품이 너무 자식 같고 사랑스럽고 나는 이거를 애정 있게 소싱을 해와서 잘 팔아보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저희가 보통 많은 강의들을 보면 하잖아요. 네. 그게 정말 맞는 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가 그분들에게는 훨씬 더 관심사예요. 아, 그 네. 상품을 어쨌든 구매하려고 네. 이것을 보고 있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 네.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이게 불편해서 이거를 꼭 써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어필을 좀 잘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뷰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고요. 타사 리뷰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부로서의 경험들을 좀 녹이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플라스틱으로 된 양념통을 한번 판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앞에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짜서 쓸 수 있는 형태였는데, 그런 형태를 쓰시는 대표님도 그 스펙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시고 그 묽은 양념 같은 경우는 쭉 나가니까 그런 거는 안 쓰시는 방향으로 유도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마트를 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념통 안에다가 다른 분들은 뭐 올리고당이나 이런 걸로 위주로 방송을 하셨다면 저는 거기다 소고를 쌈장을 넣었어요. 근데 쌈장 같은 경우는 이제 스푼으로 퍼서 또 공기 중에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고, 주부인 입장에서 하나라도 그거를 버리는 것이 좀 그러니까 맞아요, 설거지가 하나라도 줄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건 좀 가격대가 비싸지만 비닐로 되어 있는 그거는 좀 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에다가 쭉 짜서 넣고 그거를 방송을 시연을 했는데 초고추장, 쌈장 이런 종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대박이 터졌어요. 와. 그래서 라이브 방송 중에도 매출이 좀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팔리고 있고, 그 방송할 때 쿠팡으로 넘어오면서 저도 새로운 스펙을 쌓아야 됐기 때문에 그때는 할인 특가로 방송을 진행해 드렸는데 저한테 주신 비용이 정말 적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거의 매출이 100 몇십만 원이 지금 다시 보기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다시 보기가 되고 그걸 니즈를 느낀 사람들이 진짜 저거는 괜찮겠다라고 해서 바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방송을 하실 때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제품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얻어가기만 해도 그분들이 방송을 떠나지 않고 계속 보고 구매까지 이어지니까 스펙을 늘어놓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좀 더 줘야 되지? 그거를 좀 고민하시면 방송이 좀 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하는 건데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쇼츠로도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고 라이브 영역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품을 설명하는 거는 라이브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이런 구매 전환을 어떻게 보면은 더 높이는 방법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쿠팡 라이브 하게 되면은 그 라이브 홈 말고도 어디 노출이 되죠? 이게 쿠팡이 로직이 조금씩 변경이 돼요. 그래서 5군데에서 6군데 정도가 계속 좀 노출이 되고는 있는데요. 저도 정확히 어디에 노출이 된다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일단 들어가시면 쿠팡 홈 화면에 밑에 상단에 보시면 라이브가 다시 보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아이콘을 누르시면 바로 쿠팡 라이브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쿠팡 라이브 예고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상을 할 거다라는 것들을 예고를 자꾸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쿠팡 라이브 소개 딱지, 아까 빨간색으로 붙여져 있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쇼츠를 편집해서 올리면 쇼츠 소개까지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고, 추천 라이브, 저는 요것도 되게 좋은 게 제가 어떤 상품을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하면 그 로직에 의해서 추천 라이브로 계속 제가 원하는
그 검색어들이 계속해서 라이브로 뜨기 때문에 아마 그 쿠팡 라이브에 들어가면 한 번이라도 검색한 내용은 계속 걔가 돌아가면서 뜨게 맞아요. 되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검색 기반이 내가 이제 검색한 것들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주기 네. 때문에 그런데 그게 라이브 영상도 계속 노출을 시켜주면 사실 라이브를 안 한 카테고리가 많다면 네. 그 키워드는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쿠팡 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사실 비어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라이브를 지금 많이 안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빨리 한번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라이브를 하기 전과 후에 이제 그럼 뭐 매출 비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을 지금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양념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송 당시에는 한 49만 원 정도 매출을 냈어요. 그런데 다시 보기로 여기는 112만 9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140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누적해서 쌓여있는 네. 금액으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게 쇼호스트 분과 만약에 이제 라이브를 한번 한다고 하면은 네. 그게 이제 계약 기간처럼 있나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계속 제가 뭐 대표님과 한번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거를 내가 판매할 때까지 쓸 수 있는 건가요? 아,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고정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급 플러스 수수료 방식이 있습니다. 고정급을 넣고 10%의 수수료를 넣었다면 한 달 동안 판매된 금액의 10%는 저한테 오고요. 고정급만 했을 때는 고정급만 대표님들께서 저에게 지불을 해주시면 네, 그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보기를 뭐 6개월, 1년 이런 거는 사실은 쇼호스트 분과는 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네. 아, 한번 어쨌든 네. 찍어만 놓으면은 네. 계속해서 나의 데이터들이 돌아다닌다고 네. 생각을 네. 하면 되네요. 네. 그러면은 거의 판매자분들은 사실 고정급을 또 네. 선호하시겠네요. 네네네. 고정급을 선호하시긴 하는데 쇼호스트 분들께서는 또 반대로 그렇죠, 그렇죠. 고정급 플러스 이제 수익금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쇼호스트 분들께서는 거의 고정급을 많이 하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쇼호스트 분들도 쌓이다 보면은 네. 어느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네. 다시 보기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네, 게 조금 네. 더 유리하실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상품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유입을 하거나 아니면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그 라이브 하는 시간대는 어떻게 정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부 대상, 예를 들어서 육아용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뭐 의류 같은 30, 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나서 그 앞 시간, 예를 들어서 10시나 11시 요 정도 시간에 고정을 해서 많이 방송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식품 방송 같은 경우 뭐 밀키트라든지 아니면 안주라든지 이런 그런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 같은 경우는 좀 반방송으로 많이 잡는 편이에요. 8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때가 판매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때고요. 그다음에 20, 30대 여성분들을 위한 뷰티 방송이라든지 뭐 그런 방송들 같은 경우는 9시 이후. 왜냐면 이제 퇴근을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방송을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테크라든지 레저용품, 생활용품, 남성들이 많이 보시는 시간대는 퇴근 시간부터 10시 정도까지 많이 보세요. 되게 네. 자세하게 되게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시간대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이 라이브 때도 그만큼 사람 유입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플러스로 다시 보기 기능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구매가 이루어지니까 이 라이브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쿠팡 라이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예전에 제가 네이버에서 라이브 했을 때는 이게 그 쇼호스트 분의 그 라이브 그리고 판매자의 라이브 이게 채널이 각각 달라서 어느 쪽에서 이제 이거를 방송을 하느냐 이거를 골랐었는데 쿠팡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쿠팡 같은 경우는 판매자님이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쿠팡이 좋은 게 왜 쿠팡 라이브를 하셔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의뢰를 하시는 형태잖아요. 근데 그게 쿠팡 내에서 허락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플랫폼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판매자 대표님과 제가 같이 올라가요. 그게 같이 올라가서 팔로우를 동시에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쇼호스트 분의 예를 들어서 팔로워 분들이 많다면 맞아요. 그분들을 선택하고 내게 들어가니까 같이 어떻게 보면 홍보의 효과가 나오겠네요. 근데 너무 대형
대형이신 그 쇼호스트 분들이 있으세요. 알람이 뭐 한 7,000분 이렇게, 그러니까 팔로워가 7,000분 정도 되시는 분들, 뭐 5,000분, 3,000분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소형이신, 팔로워가 소형이신 분들을 선호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수료 부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워낙에 수수료가 세기도 한데, 또 어떤 그분들 같은 경우 알람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알람 자체를 차단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쇼호스트마다 네. 자기의 특장점이 있는 카테고리가 있고, 네. 그러면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그 쇼호스트 분을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내 네.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효과도 있다고 네, 보면 네. 되겠네요. 좀 전략적으로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형 팔로워를 가지신 이제 지금 진입하신 쇼호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송에 진심이세요.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시거든요. 금액을 적게 받는데 효율은 엄청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대신 뭐 능숙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림을 많이 뿌려서 많은 사람을 유입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택하셔야 되는데, 내가 팔로워가 많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유입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보면 저의 팔로워를 많이 늘리는데 찐팬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팔로워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판매자님도 이런 방송을 하시는 게 좋은 게 팔로워 수를 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라이브를 한 번만 해서 다시 보기 기능도 있지만 네. 사실 이걸 자주 라이브를 해야 찐팬도 만들 수 맞아요. 있고 나의 팔로워 수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마이샵에 있는 그 찜하기 그게 네네네, 약간 그렇게 돼요. 네. 네, 아주 좋은 기능이네요. 네네. 그러면 라이브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사실은 더 좋겠네요. 요새도 그 마이샵 기능을 많이 쿠팡에서 네.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찜하기 쿠폰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라이브를 활용해 보셔도 정말 네. 좋으실 것 같다. 이거는 네. 사실 쇼츠에서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브를 또 뭐 셀프 라이브든 아니면은 이런 그 쇼호스트 분께 의뢰를 해서 내 상품을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고 나의 상품에 대한 찐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확보의 채널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찐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광고비를 덜하고도 내가 신규의 제품이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들을 노출시킬 때 그분들한테 많이 알람이나 이런 것들 가면 좋잖아요. 알람 설정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하우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방송할 때 처음에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저를 팔로워 해주세요 하면서 업체도 한번 팔로워 해주세요라고 꼭 얘기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그 얘기를 하면 운이 좋으면 뭐 3명, 5명 이렇게 한 방송에 팔로워를 해주시기도 하고 다시 보기 때도 팔로워가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 멘트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업체에서 셀프로 아마 라이브를 진행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기가 조금 좀 부끄럽다라든지 좀 그렇다 하시면 커피 쿠폰 같은 작은 이벤트를 하셔서 지금 팔로워를 해주시면 요거를 드리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바로 옆에 댓글창 위에 그 팔로우를 누가 했습니다라는 게 떠요. 그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나의 그런 찐팬을 늘리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팔로우를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은 시간에 같은 요일에 방송을 좀 키는 거를 하시면 좋으신데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다가도 계속해서 방송을 하다 보면 찐팬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의 닉네임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그분들을 좀 언급해 주시면 나한테 관심이 있네? 맞아요. 라고 하면서 그 관심의 표현으로 인해서 찐팬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닉네임도 조금 유심히 봐주시면 좋고 들어오실 때마다 이름을 호명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방송의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만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너 감사합니다.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 대표님만의 판매에 약간 직결되는 그런 뭐 멘트나 아니면 이런 거는 꼭 해라라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내 제품에 대한 그 고충과 왜 이 제품을 쓰시는지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을 하시면 거기서 답을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을 분명히 사시는 데는 뭔가 내 생활에 불편한 거라든지 고충이 있다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뭔가 물건을 바꾸고 싶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다라든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욕구를 건드려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예를 들자면 반려견 영양제 같은 경우 반려견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데 반려견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의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픈 다음에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의 관절은 안전한지 괜찮은지 그런 부분을 건드려 주시면 판매자 분들은 그런 걸 소구를 하시면 그것을 보고 있는 방송 중에 내가 우리 아이의 건강을 혹시 챙기지 않았나라는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하게 되면서 나의 방송을 끝까지 살펴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구매까지 연결되는 그런 멘트로 소구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작성과도 거의 이제 비슷할 텐데 네. 그러면 그 리즈 대표님은 뭐 그러니까 어떤 걸 많이 좀 보시고 벤치마킹을 좀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저희 제품을 먼저 후기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써져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다 검색을 해서 그 내용을 숙지를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할 때 1시간을 방송을 한다면 2시간 분량의 지식을 쌓아놔요. 그리고 계속 입으로 소구를 하는데요. 뭐 샤워를 한다든지 청소기를 돌린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쉼없이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멘트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2시간 분량을 소화를 해야 1시간 동안 쉼없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초보셀러분들이 아까 그 승인이 나야지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거 네. 말고도 또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쿠팡 라이브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제 초보 쇼호스트들 같은 경우도 거기가 이제 방송 날짜에 임박해지면 그날 라이브와 리허설이 떠요. 근데 리허설을 누르신다는 걸 라이브로 잘못 누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딱 꺼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송이 날아갑니다. 한번 그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냥 날아가요? 네, 왜냐하면 쿠팡은 승인제도이기 때문에 방송을 켰다가 껐다고 하면 방송이 진행된 걸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연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면 리허설, 빨갛게 되어 있는 리허설 그 부분을 하시고 거기에 뷰티 앱도 있고 반전, 좌우 반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아마 알림이 올 거예요. 방송 시작 30분 전입니다라는 링크가 알림이 오면 그때부터 라이브를 키실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꼭 그거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와이파이가 환경이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느려지는 환경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비행기 모드랑 무음 모드도 방해 금지 모드조차도 전화가 가끔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멈춰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T전화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0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꿀팁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쿠팡 라이브가 조금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설정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리즈님께서 쿠썸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판매자님이 셀프로 라이브를 키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아마 이거 하나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내 제품을 내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항상 설정할 때마다 되게 헷갈렸거든요. 네네. 네, 오늘 그 주시는 자료로 한번 꼭 셀프 라이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쿠팡 라이브를 하고 싶은 초보셀러분들을 위한 한마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을 그냥 광고의 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 들어가는 광고 대신에 나는 조금의 절약을 하면서 이 방송을 계속해서 노출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셀프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쇼호스트한테 의뢰를 하시면 방송을 통해서 아마 더 많은 매출을 견인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물론 셀프 라이브를 하시거나 라이브 방송을 하셨다고 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내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노출을 한다라는 의미를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부수입을 얻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쿠팡 라이브라는 그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은 쿠팡에서 그만큼 키워주려고 노력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판매자님들도 판매가 되면 수수료를 떼가지만 저희 같은 쇼호스트들한테도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 쿠팡에서 돈을 떼가요. 수수료를. 그래서 안 띄워줄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역으로 말하자면 그만큼 쿠팡은 쿠팡 라이브를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쿠팡 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노출해서 판매자님과 저희 같은 쇼호스트들을 계속해서 묶어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방송을 계속 띄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쿠팡이 우리의 수수료를 떼가는 대신에 저희는 쿠팡이라는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쿠팡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 뭐 광고도 그렇고
그렇고 라이브도 그렇고 뭐 쇼츠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쿠팡에서도 계속해서 판매자들에게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벌려놓은 판에 또 안 하면은 또 되게 아까우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셀프 라이브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셨던 분이시라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저희가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걸어놓을게요. 오늘 쿠팡 판매자라면 눈여겨봐야 할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리즈님과 함께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대표님,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쿠팡과 썸 타는 여자 쿠썸과 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